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도 좀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일날 나오는 금리 결정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페드 금리 결정 D-Day가 됐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요. 엑스텐 2026년 이제 종목 픽을 해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종목입니다. ABG요, 즉 브로드컴에 대해서 분석해드릴 테고, 그 다음에 코어위브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향후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엑스텐 MS 포트폴리오 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수산 프로젝트 여러분 10,000분 달성할 때까지 저 열심히 가야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주위에도 이 좋은 채널 여기 있습니다 하는 선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폴리마켓 보면은요, 현재 97%로 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된다고 이제 믿고 있는데, 이제 내일은 뭐 거의 기정사실 되지만 이제 멘트가 어떻게 나오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좋은 방향으로 좀 흘렀으면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틀을 좀 이제 눈치 보기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단 10일 정도 거쳐서 이제 시간 조정, 기간 조정, 그 다음에 가격 조정 전부 다 이제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발선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연말 랠리로 향해서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볼 때 내일 발표가 나오면 시장은 좀 출렁거릴 것 같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목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흔들리면서 뭐 위로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다음 주서부터 이제 개시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수요일 날 발표가 나오면 뭐 목요일, 금요일 날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 조정을 보인다 하면은 그때가 바이온 딥스 좀 살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반도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사실은 크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급등을 해줬습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 15.5% 하락했었고, 근데 이 하락을 12일 만에 사실은 17.5포인트 돌리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드디어 최고점을 다시 뚫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힘이 있다. 근데 거래가 지금 눈치 보느라고 많이 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발표 나오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좀 거래량이 늘어주는 걸 보고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역시 그 반도체주들이 주도자,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지수 굉장히 자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브로드컴입니다. 이제 2023년도서부터 3년간의 주가를 쭉 보면요, 와, 브로드컴은 진짜로 한 번도 이 기술적 구름대를 하방으로 뚫은 적이 없이 터치만 하고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60불이었는데 지금 400불에 있으니까 한 6.5배 상승을 했죠. 엔비디아 20배, 어제 말씀드렸던 TSMC 4배, 근데 브로드컴은 6.5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로그 그래프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면 진짜로 거의 자대 놓은 듯, 뭐 요때야 이제 그 외부 충격에 의한 하락이었으니까 거의 자대 놓은 듯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주식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작년에 샀다가 올해 좀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엑스템포트도 다시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저기 TSMC 이게 잘못됐네. ABGO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로그 그래프를 이걸 보시면 시즈널 하트가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시즈널 하트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때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이어서 보면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대단한 주식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왜 못 샀을까 하는 생각도 뭐 드실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보면요, 진짜 그 브로드컴은 지속적으로 타겟 프라이스를 올려왔고 주가는 계속 그 타겟 프라이스를 쫓아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거의 타겟 프라이스에 이제 붙어 있고요. 최고가는 535불에 이제 걸쳐 있습니다. 로우는 273불에 있고요. 이런 거 보면 대단한 애널리스트들의 사랑이 이제 이 브로드컴에 겹쳐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거인이죠. 브로드컴입니다. 먼저 핵심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브로드컴을 AI 인프라의 군주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드컴은 단순 반도체 회사로 알고 계시지만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요, 연결과 소프트웨어라는 두 축을 통해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또한 이를 자본 배분에 활용하는 복리 머신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투자의 매력도는 명확합니다. 엔비디아가 AI의 두뇌라면 브로드컴은 그 두뇌들을 연결하는 신경망과 고객 맞춤형 두뇌,
즉 에이직이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VM웨어 인수로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40% 이상 확대되면서 경기 방어 능력까지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가치 투자자분들이 찾는 템베거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브로드컴은 단기간 급등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대신 10년에서 15년 장기 시계열에서 배당 재투자를 통해 계좌 수익을 10배로 불려줄 가장 안정적인 후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이를 증명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44% 성장했고요. 516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특히 AI 관련 매출은 3배 성장하면서 122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의 비즈니스 모델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하이브리드 제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CEO 혹탄의 철저한 M&A 전략의 산물입니다. 매출의 58%를 차지하는 반도체 솔루션부터 보시겠습니다. 핵심은 네트워킹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품인 이더넷 스위치와 구글 TPU 같은 맞춤형 에이직 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외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무선 칩과 스토리지 사업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42%는 인프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최근 인수한 VM웨어가 핵심이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만텍 등 레거시 소프트웨어 사업부와 함께 매우 높은 마진을 남기는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 환경은 브로드컴에게 우호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첫째는 AI 네트워킹입니다. AI 클러스터가 커질수록 GPU 간 통신 변목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브로드컴의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하고 경쟁 중이나 개방형 표준으로 선호하는 빅테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커스텀 실리콘, 즉 에이직 수요 급증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을 개발하려 합니다. 이때 설계 IP와 물리적 구현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파트너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물론 규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VM웨어 인수 후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고객 반발과 반독점 이슈가 있으나 역설적으로 이는 브로드컴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대중국 규제 속에서도 커스텀 칩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투자의 8알은 CEO인 혹탄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반도체 백화점이 아니다. 기술 리더십이 있고 마진이 높은 프랜차이즈 제품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 컨퍼런스 콜의 핵심은 AI 레비뉴였습니다. 매분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2024년 AI 매출이 120억 달러 약속을 지켰습니다. VM웨어 전략 또한 과감합니다. 연구 라이센스를 구독 모델로 강제 전환하면서 EBITDA 마진은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입니다. 무엇보다 자본 배분 원칙이 투명합니다. 잉여 현금의 50%는요 무조건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M&A나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고 있죠. 주주 친화적 정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확정 실적을 포함한 5년 추세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4%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는 VM웨어 인수 효과와 AI 붐이 겹친 결과입니다. 주목할 점은 매출 총이익률, 즉 그로스 마진인데요. 하드웨어 제조사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수준인 76%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은 주주 환원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배당은 98억 달러, 자사주 매입은 72억 달러, 총 170억 달러를 주주들에게 환원했습니다. 저희의 투자 아이디어는 간결합니다. 브로드컴은 AI 시대의 필수제이자 소프트웨어 현금 인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또한 포워드 PE 기준으로 25배에서 30배 수준으로 엔비디아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1.5에서 2%의 배당 수익률이 주가의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VM웨어 고객 이탈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가격 인상으로 고객이 떠날 것이라고 했지만 V스피어는 기업 IT의 운용체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 리스크가 너무 커 상위 기업들은 잔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이직 마진이 압박이 오고 있다 하는데 빅테크의 협상력은 우려하지만 사실은 3나노 공정 설계는 브로드컴 IP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진율은 다소 낮아져도 압도적인 이익 규모가 이를 상쇄한다고 하겠습니다. 애플 리스크가 있다는 10년째 나오는 루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조차도 RF 필터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해서 2023년도에 다시 브로드컴과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브로드컴 매수를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AI 인프라의 독점적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킹과 커스텀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VM웨어 수익성 극대화입니다. 비용 절감과 구독 전환으로 마진 60%를 달성을 했는데 이게 굉장한 것이죠. 셋째, 배당 성장성입니다. 14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는 기록은 복리 투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탄 CEO의 실행력을 신뢰합니다. 물론 VM웨어 고객 반발과 규제는 우려되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매출 비중이 전체 반도체 매출의 50%를 넘어서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 노트를 전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주가 자체가 10배가 되는 것을 넘어서 이 회사가 창출하는 막대한 현금 배당이 귀하의 포트폴리오 전체를 지탱하고 키워주는 든든한 앵커가 되어줄 것입니다. 라는 멘트를 한 애널리스트가 남겼습니다. 여러분, 브로드컴은 진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차근차근 꾸준히 상승할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X10이 내년도 포트의 넘버 3 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요. 좀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12일 만에 40%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은 시장이 많이 빠져서 결국 이 박스권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다행히도 두 번 이제 하락 터치를 하고 다시 반등을 했죠. 최근 들어서 뭐 40% 정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제 굉장한 상승을 해줬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여기 85분선을 빨리 이제 탈환해야 됩니다 해서 몇 번 트라이를 하다가 결국은 어제 장에서 큰 장대 양봉, 즉 이거는 컨티니에이션 캔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더 힘을 받고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상징으로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높게 이제 일려줘서 사실은 이게 믿을 만한 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평균 단가가 90.09센트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평균 단가를 넘어서 일단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16% 이제 포션을 전체 포트에 가지고 있어서 그걸 좀 한 3% 정도 줄였습니다. 그 본전에서. 그래서 지금 13% 있고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보나치로 분석을 할 때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해서 382 포션이 딱 90불 선입니다. 100불, 98불, 1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터치하게 되면은 제가 전체 자산의 한 3%, 그러니까 전체 포션에서 코어웨이브 포션을 한 10% 정도로 이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저희는 그 표현을 헤어컷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이제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는 저의 이제 두 번째 목표는 어디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50% 이제 그 바닥에서 돌리는 지역, 거기가 딱 지금 AV 합선들 뭉쳐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좀 굉장히 좀 뚫기가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외부적인 변수, 실적적인 변수가 나타난다면은 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제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면은 요 그림 자체가 너무나 좋은 컵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컵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핸들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앞으로 향후 주가의 방향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원형 모양을 마치고 계속 상승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보통은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잖아요. 40%는 단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은 쉬어가는, 좀 접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좀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진짜 완벽한 컵 앤 핸들 모양을 만들고 상승을 가는 완벽한 이제 컵 앤 핸들을 이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더 힘을 받고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급하게 올라갔던 게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코이비는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가 좀 하락하게 되면 또 프로핏 테킹이 나오고 뭐 그런 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개파락할 때도 보면은 공매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 음봉이 생겼고, 그 다음에 개파락하면서 여기서 이제 공매도가 또 이제 프로핏 테킹을 한 거죠. 공매도가 줄어든다는 거는 매도했던 거를 장이 빠졌으니까 수익 보면서 이제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걷어서 여기까지 이제 걷어낸 거죠. 그래서 수익 실현이 많이 됐다. 그래서 쭉 있다가 좀 공매도 좀 늘었다가 또 줄었고,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가 거의 바닥 수준에 있을 때는 많이 줄였었습니다. 공매도한 세력들이.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또 공매도가 조금씩 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이 정도 된다 그래도 뭐 크게 우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공매도 누적 물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갭상승을 통해서 아주 힘차게 여기까지 만약 올라간다. 이런 봉이 한 2개 정도 연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공매도 물량들은 뭐가 나오냐? 숏스퀴즈라 그래서 이게 환매를 하게 됩니다. 높은 가격에. 그럼 물량이 이렇게 줄겠죠. 만약에 저희가 큰 양봉이 나오면서 물량이 주는 걸 확인한다. 아, 그럼 공매도들이 다 환매수를 했구나. 이제 이럴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굉장히 급하게 팍 치고는 딱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이런 봉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숏 커버링이 나와가지고 뭐 한 110불 때까지 뭐 금방 올라간다. 그럼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단기적으로는 일부는 팔아주셔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리는 굉장히 좀 강력한 저항이 있을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는 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모습이 들어온다. 그럼 그거는 훨씬 더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탈출을 한다 하는 거라서 주가에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앞으로 일주일간의 주가 움직임이 이제 향후 이런 향방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X10 모스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죠. 보면은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누적으로는 1.77% 마이너스고요. 지수 대비해서는 1.16% 지금 뒤져 있습니다. 많이 이제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주식이 지금 현금이 한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대비해서는 1.77이지만 전체 자산 대비해서는 지금 한 400불 정도 더 벌면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식 대비 1.77% 마이너스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10종목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물타기를 한 8종목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5종목이 전부 이제 본전이 돼서 그 반을 다 이제 보유했던 물량의 반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남아있고 아마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0.5%만 더 오르면은 본전 매도가 나가게 되고, 아마존도 한 5% 정도 남았고요. 비트코인은 한 3%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오르면 본전 매도가 나간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매도 없이 계속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이 한 2,000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ETF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캐시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럼 ETF를 뭘 넣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현재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한 주씩 남겨놓은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손실이 난 게 5.45달러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냐? 챗 ETF. 그래서 이제 챗 ETF를 이제 5% 정도 이제 실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 가서는 이제 좀 털리는 게 있다 하면은 또 저희가 이렇게 보고 현재로 제일 많이 손실 난 거는 그 다음이 이제 QQQ예요. 아, 죄송합니다. VGT입니다. 그래서 VGT를 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이변이 없으면 뭐 QQQ를 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또 ETF를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템포트는 현재 12.58% 플러스 나있고 많이 이제 근접했습니다. 지수보다 3.43% 이제 근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 넘게 뒤져 있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뭐 한 달 만에 거의 한 12%, 13%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개별 종목들이 많이 이제 뒤처지는 그런 시황이 오게 되면 많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그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또 급하게 빨리 올라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하더라도 이런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게 주식 운용이라는 게 참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제 그 만약 이제 내일 아주 좋은 뉴스들이 나와서 시장이 좀 더 좀 힘차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 갭은 저는 3-4% 정도의 갭은 한 이틀 정도면 분명히 따라잡을 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이번 금요일 아니면 다음 월요일 날 정도 되면은 이거를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23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코어이브는 이제 좀 이제 줄였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도 어제 이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다른 종목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샀고, 그다음에 TSMC도 샀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 이제 팔란티어 버티브 홀딩스 이런 걸 좀 추가로 더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좀 비중 조정 좀 하면서 종목 좀 조금 더 줄이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노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다른 이제 교육 영상은 안 올리고 내일 워렌 버핏의 기업 읽기 편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또 트레이딩 뷰에 관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오늘 좋은 뉴스 많이 나와서 내일 모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